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례식을 활용해 볼까요? 관련 확인 문제를 확인한 뒤에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익힘책의 3번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우유를 파는 것을 보면 1000ml 정도 하죠. 이것이 우유가 2통이면 4,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8통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비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순서는 우유랑 가격 순서대로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유 2통을 살 때 2대 4,500원이 필요하니까 4,500은 우유 8통을 살 때 얼마가 필요할까? 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유 대 가격. 자, 비례식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비례식의 성질은 무엇이었나요? 네, 외항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세워보면 2 곱하기 네모 외항의 곱은 내항 4,500 곱하기 8이죠. 이것을 계산해보면 4,500 곱하기 8은 얼마인가요? 네, 36,000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36,00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18,000이 나옵니다. 다음 비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비의 성질은 무엇이었나요? 네,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등으로 표현된 비례식은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비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전항끼리 해야겠죠. 전항 2에서 8이 되려면 곱하기 4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율이 똑같으니까 4,500 곱하기 4를 하면 네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4,500 곱하기 4는 네모. 이걸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8,000이 나옵니다. 따라서 비의 성질을 사용하거나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하거나 해도 결과가 똑같이 18,000이 나왔네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1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풀었나요? 네, 이제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을 했으니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82쪽, 83쪽을 펴보세요. 네, 82쪽의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번 단원에서 직업체험을 한다고 했었죠. 이번엔 슬기랑 연수는 제과제빵사 직업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빵을 10개를 만들었는데 3대2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슬기가 빵을 더 좋아하나 보네요. 그래서 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에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요. 3대2라고 했으니까 3개, 2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먼저 슬기가 3개를 집었습니다. 그 다음 연수가 2개를 집었어요. 다음 슬기가 또 3개를 집습니다. 그러면 또 연수가 2개를 집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동그라미로 표시해 봉지에 싸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슬기가 가져가는 것, 그리고 연수가 가져가는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기 6개, 연수 6개가 됐어요. 그러면 각각 전체 몇 분의 몇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한번 써볼게요. 우선 여기서 총 10개가 있고 슬기가 3의 비율, 3, 그 다음에 연수가 2 이렇게 3대2의 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슬기가 6개, 그리고 연수가 4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슬기가 가져간 것을 분수로 나타내보면 10분의 6이 됩니다. 10분의 6은 간단한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4는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3, 5분의 2만큼이다. 전체가 만약에 1로 나타낸다면, 분수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그쵸? 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B의 전항과 후항의 합으로 분모를 나타내서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직접 나눠보지 않아도 이 분수의 비율로 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전항과 후항의 합을 분모에 적어요. 슬기의 경우에는 3 더하기 2분의 그것 중에 3만큼이다 해서 3. 어때요? 5분의 3이 되죠? 다음, 이번에 연수를 확인해 볼게요. 3 더하기 2를 분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분모, 그 중에서 이만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미리 나눠보지 않아도 바로 분수의 비율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3대 2로 나눈다는 것은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3부분을 가져가고 2부분을 가져간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5개로 나눈 5분의 그 중에 3개, 5개로 나눈 5분의 그 중에 2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죠? 자,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그냥 분수로 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전체 도넛 10개를 3대 2로 나누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10 곱하기 전항 후항을 합한 3 더하기 2분의 그 중에서 슬기는 3개니까 3.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6이 됩니다. 다음 연수는 3 더하기 2 전항 후항의 합 분의 그 중에서 2개니까 2만큼이니까 2. 그래서 계산하면은 10 곱하기 5분의 2니까 4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전체 10과 같은 이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바로 비례 배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례 배분을 배웠고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교과서 83쪽을 펴보세요. 네, 83쪽에 2번입니다. 지혜랑 슬기가 사탕 18개를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가진다 했나요? 네, 2대 7로 나누어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표시할게요. 자, 2대 7로 나누었을 때 각각 가질 수 있는 사탕의 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전항 후항을 합한 거를 일단 분모에 쓰고 그 중에서 차지하는 만큼을 분자에 써준다. 그러면 2 더하기 7은 9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2, 분자는 2. 슬기 전항 후항을 합한 2 더하기 7분의 차지하는 만큼 7. 그럼 9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사탕을 몇 개씩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전체에서 9분의 2만큼, 9분의 7만큼이니까 전체 18 곱하기 9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슬기는 18 곱하기 9분의 7. 자, 18 곱하기 9분의 1을 계산하면 4개, 슬기는 7에 14개.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지혜는 사탕을 4개, 슬기는 14개. 슬기가 사탕을 아주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가네요. 자, 이제 연습을 또 해봤는데
3번에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과자를 만든다고 하네요. 별 모양의 과자와 사각형 모양의 과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반죽량은 얼마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전체 과자 반죽은 960g이고 3대5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3대5에서 별 모양 사각형 모양이라 했으니까 3이 별, 사각형이 5만큼이겠네요. 그럼 우리는 요것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준기랑 지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준기는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전체 과자 반죽의 3 더하기 5분의 5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법대로 했네요. 전항, 후항 합한 거를 분모로 두고 그 다음에 그만큼 차지하는 만큼을 분자로 두고 그래서 8분의 5만큼 차지하니까 전체 960 곱하기 8분의 5를 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보면 120 곱하기 5가 되니까 600입니다. 따라서 반죽량은 600g이 필요하다. 사각형 만드는데. 네, 요것은 되게 쉽죠.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다음, 지혜는 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자세히 한번 보면 이 친구는 비례식을 세웠네요. 어떻게 세웠냐면 전체 과자 반죽량은 어쨌든 3대5니까 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각형 얘는 전체 그 중에서 5만큼이 사각형 반죽량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 반죽량 960 그리고 사각형 만드는데 필요한 반죽량 네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놓고 여기서 B의 성질을 이용했네요. 전항에 120을 곱하면 960이 되니까 후항도 마찬가지로 120을 곱해줘야 이 비례식이 성립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는 5 곱하기 120이니까 계산하면 600이 되겠죠. 600.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들의 해결 방법을 비교해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체를 B로 나누어서 배분해가지고 비례 배분을 한 거예요. 근데 비례 배분에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 비례 배분할 때 전체를 준기처럼 주어진 비로 배분하여 주어진 양을 구할 수 있다. 또 B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이 방법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 준기의 방법. 네, 오늘도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수학 익힘책 58, 59쪽을 스스로 풀어보고 한번 매겨보세요. 수고했습니다.